여기 한 미국 여성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길거리에 저게 대체 뭐야? 한국은 거리도 깨끗하고 인프라도 좋다더니 그저 난잡한 시장바닥일 뿐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길거리로 접근했고 이내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과의 대화 끝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에벌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 방문하고 새로운 꿈이 생겼고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저는 홀로 딸 빅토리아를 키우기 위해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왔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오히려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요리밖에 없었고 저는 미국의 그럴싸한 식당 하나를 개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식당을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3번이나 털리는 사고를 겪고 결국 폐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은 노숙인들과 범죄자들이 새벽에 식당 유리를 깨부수고 비싼 식기류와 기계들, 식재료를 훔쳐갔고 한 번은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모든 돈을 홀랑 도둑맞아 버렸죠. 경찰에 신고해도 이 정도의 경범죄는 기소조차 안 된다며 수사를 거절할 뿐이었고 그렇게 미국의 치안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요리를 하다가 다친 손목까지 악화되는 바람에 당분간은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제게 한 가지 희소식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한국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딸 빅토리아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웅변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고 보호자인 저까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무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는 한국어를 그저 취미로만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쟁쟁한 실력자들을 전부 제치고 당당히 참가 자격을 얻다니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거 있죠? 어쨌든 저는 이번 한국행을 그간의 불행을 모두 잊고 새 출발을 할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렇게 기대에 찬 채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냄새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국의 수많은 줄을 경험했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길래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냄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정한 공기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모두가 정해진 곳에서만 흡연을 했거든요. 한국에는 유동인구가 많을 법한 곳에는 어김없이 흡연구역이 존재했고 별도의 부스에 영어까지 적혀 있어서 알아보기가 몹시 편리하더군요.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꽤나 다릅니다. 사실 미국은 신이 내린 자연을 가졌지만 길거리의 공기는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길거리나 공원, 공공장소, 심지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까지 전혀 거리낌 없이 피워대서 공기의 질이 무척이나 안 좋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공원 같은 곳에 가면 굳이 제가 약물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나는 연기 때문에 약물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미국의 공기는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죠. 또한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다가오는 놈이 연기를 뿜어대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바로 앞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연기를 뿜어댔고 저는 화가 나서 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엄마는 나를 임신했을 때조차 담배를 엄청나게 펴댔는데 태어나기 전부터도 담배를 펴온 셈인 내가 왜 너의 아이의 걱정 따위를 하며 살아야 하지? 이건 미국의 극한의 개인주의와 심각한 약물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한국의 깨끗한 공기를 즐기며 길을 걸었는데 이윽고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 길을 걷다 보니 역시나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정해진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 흡연부스 안에 있었음에도 초등학생인 빅토리아가 지나가자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부스 안쪽으로 이동하며 빅토리아 쪽으로 연기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놀라운 배려심과 규칙을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고 한국의 공기가 좋고
아이들의 안색도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싶어 부러운 감정마저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멋진 궁궐을 둘러봤고 자연과 어우러진 경복궁의 매력을 보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저희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도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곧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며 졸라댔는데 한국의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하나같이 직원 없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전부 다 망해버린 건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하나같이 입구에 무인점포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무인매장이라니. 저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때 한 달 만에 3번이나 도둑질을 당했기에 한국의 이러한 무인매장의 모습에 황당함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빅토리아를 기다리며 저는 아이스크림을 훔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결제하는 한국인들의 정직한 모습을 보았고 이 나라는 정말 수준이 다르구나 싶어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거의 모든 곳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커피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카페가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곳 카페도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커피는 로봇이 대신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1인당 이름료를 주문하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키오스크가 익숙지 않은 제가 딸과 함께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저희 부모님 뻘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저희의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노인들조차 이런 최신 기술에 능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였죠. 또한 미국에서 이런 식의 무인 매장을 운영했다간 커피 로봇은 30분도 안 되어 도난당하고 말 거고 곧 원두와 각종 기계들 그리고 장비들까지도 순식간에 털릴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식당을 열었다면 그렇게나 엄청난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았죠. 어쨌든 저희는 카페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뒤 미리 예약해뒀던 숙소로 향했는데요. 사실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꽤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소는 완벽한 컨디션에 비해 너무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싸고 저렴한 것은 절대로 없기에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숙소가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무인 호텔이라 인건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은 호텔까지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각종 세면도구나 생수, 간식 등을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개방해 놓기까지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 정도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숙소 앞 편의점에서는 무인 매장의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갖춘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된 건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이러한 최신 기술에 적응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뭔가 저렴하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무인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자 정직한 사람들이므로 아무리 무인 매장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이러한 무인 인프라는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모든 한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은 치안이 형편없어서 경비원까지 고용해야 하고 방범장치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그대로 손님에게 전가되고 심지어 미국은 팁이라는 악문화까지 존재해서 미국인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아마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편안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버스에 타기로 했습니다. 한국 버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노선표뿐만 아니라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버스는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미국의 버스는 배차 간격도 1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언제 도착할지는 버스기사 마음이기 때문에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고, 이는 시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심지어 한국 버스에서는 고속 와이파이까지 잡히는 믿기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덕분에 버스 안은 지루하다며 칭얼대는 빅토리아에게 유튜브 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 덕에 무사히 한국 여행을 즐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렸죠. 저는 버스 창밖의 한국 길거리 풍경을 즐기고 싶었고 버스 창문을 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창문을 열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그 즉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느꼈을 정도로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류장 근처 광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복장을 한 한국인들이 환자로 보이는 노인들에게 진료를 해주는 듯한 다소 황당한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호기심이 들기도 했고 손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저도 모르게 빅토리아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욱신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관계자로 보이는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놀라운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죠. 이곳은 동네의 어르신들이나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간이 의료부스예요. 한국의 여러 병원들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무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의료를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미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도저히 병원을 갈 수가 없었는데 한국은 무료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스 이곳저곳에는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검진기계와 여러 치료 장비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저는 이내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현실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거든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비싼 의료기기들을 노린 범죄자들과 노숙인들이 일제히 습격할 것이고 좋은 취지로 계획된 무료 의료봉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무료 검사를 받고 고맙다며 의료진들에게 과일이나 음료수 등을 건네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은 상황이 다를 것이 분명했는데요. 미국의 사회 취약계층이나 노숙인들은 이미 약물로 인해 뇌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고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명 더 많은 것들을 나눠달라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손목 상태 검사를 조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이 도와주다니 뭔가 한국의 고마운 감정이 들면서도 한국에 비한다면 미국은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어 슬퍼지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적은 저는 곧이어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검사와 기본적인 치료밖에 못한다더니 저는 이 간이부스에서 미국의 웬만한 병원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대가 거의 끊어지려고 하는 상태 같으니 당장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까지 들을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몇 달이라는 대기 시간과 웬만한 아르바이트 직원 월급만큼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5분 만에 무료로 처리해 준 거였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 이유 모를 신뢰의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미국이라면 엄두도 못 낼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어차피 장비들을 더 옮기려던 참이었다며 저희 모녀를 무료로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줬는데요. 그렇게 저는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 손목인대는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고 한국의 놀라운 의료체계 덕분에 저는 별도의 대기 없이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실력 덕분에 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며칠 후 병원비 수납을 하러 가는 제게 또다시 놀라움을 안겨주더라고요. 한국 병원에서는 미국에서처럼 흥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비용은 원래도 미국보다 턱없이 저렴하기도 했고 여기에 여행자 보험 등의 수혜를 받으니 미국에서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의료를 턱도 없이 저렴한 금액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건 그동안 미국에서 악몽 같은 일만을 겪던 제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수술 경과도 좋아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빅토리아가 웅변을 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빅토리아는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쾌거를 보였고,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빅토리아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차라리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인 한국에서 빅토리아를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겐 마지막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남았고, 현재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인류의 선진국을 한번 경험한 이상, 미국은 더 이상 성에 차지 않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